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강석현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타이젠 개발 환경을 같이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온라인 강의 특징상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은 혹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타이젠 스쿨 강좌나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에 저희가 이 영상을 등록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젠 스쿨 사이트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진행할 해커톤의 거의 모든 자료는 이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taizenSchool.org 이고요. 이 주소를 쳐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 페이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 중에 메인 페이지의 맨 앞에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 메이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클릭해 보시면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해커톤 워크숍 모든 강의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곳에 강의 자료도 등록하고 나중에 강의 영상들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들은 이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링크 중에 보시면 여기 2020 해커톤 자료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해커톤 워크숍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1일차, 2일차, 3일차 다양한 강의들도 있고요. 그 강의 자료, 강의 영상 모두 등록해 두었습니다. 작년 자료 중에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이곳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이 오른쪽 가는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작년 해커톤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 속의 영상들도 등록이 되어 있고 깃 소스까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이 정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2021 워크숍 자료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자료는 여기 1일차에 있는 타이젠 C샵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네, Getting Started with Raspberry Pi 라는 강좌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타이젠 IoT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가이드하는 튜토리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및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IoT 셋업 매니저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용 타이젠 IoT 이미지 제작하는 법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해커톤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미 SD카드에 타이젠 IoT 이미지를 구워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요. 굳이 이 2번은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오늘 실습은 따로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 대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공해드리는 SD카드 이미지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요 이번 세션을 참고하셔서 직접 구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와 개발 PC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연결을 세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정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 프로젝트 하나 생성해서 직접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사용 환경으로는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환경을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그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한데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같은 와이파이 API에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터넷 공유기가 사용이 가능한 환경인지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준비물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께 모두 다 나눠드린 비품이니까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할 강의는 타이젠 스쿨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설명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실습을 한번 다시 실행하고 다시 이제 타이젠 스쿨에 돌아와서 또 한 페이지 설명하고 이렇게 실습과 한 페이지 단위로 실습과 설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링크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해서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서 .NET 데스크탑 개발 환경, 여기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NET 데스크탑 개발, .NET을 통한 모바일 개발, 그리고 .NET 플랫폼 간 개발, 이 세 개를 선택한 후에 설치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MS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했고요. 이 사이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버전을 클릭을 하면요. 네, 조금 기다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인스톨러가 다운로드 됐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진행이 됐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네, 요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NET 데스크톱 개발을 체크하시고요. .NET을 사용한 모바일 개발, 그리고 하나 더 .NET 플랫폼 간 개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네, 이제 실질적인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잠깐 영상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대략 설치하는데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개발 PC 환경에 따라서 설치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창이 떴는데요. 요건 잠깐 무시하시고 이제 다시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행한 게 두 번째 페이지였고요. 세 번째 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설치됐는데 이제 거기에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뜬 창이 이 창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 하는 창인데, 뭐 계정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로그인 버튼 클릭해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어떤 거를 생성할지를 물어보는데요. 저희는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 버튼을 클릭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요. 거기 상단 메뉴 중에 확장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아래와 같은 매니지 익스텐션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탭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젠 검색어를 넣으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요. 설치를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종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안내 문구가 뜨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종료를 하시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VXIX 인스톨러가 진행돼서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떠 있는 창이 요거였죠.
여기서 지금 로그인 안 할 거니까요. 나중에 로그인 클릭하시고요. 뭐 테마 고르는 거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뭐 처음 세팅해서 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됐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상단에 확장, 그 다음에 확장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탭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젠이라고 검색에 넣어서요. 타이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포 타이젠이 나오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꺼야 설치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VSIX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고요.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Modify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앞에서는 타이젠 스튜디오 타이젠 SDK 설치하는 패키지를 다운받은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설치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신 다음에요. 똑같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없던 타이젠 메뉴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도구 메뉴를 보시면 도구에 타이젠, 그 다음에 타이젠 패키지부터 여러가지 타이젠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젠 SDK를 설치할 건지를 묻고요. 네, 그래서 타이젠 SDK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묻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C 밑에 바로 타이젠 SDK를 설치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 쓰기 권한이 없는 폴더나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폴더에 가끔 설치가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C 밑에 바로 타이젠 SDK 폴더에 설치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폴더 지정 후에 바로 넥스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줘야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콘을 찾아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할 건지 묻는 창이 뜨는데요. 이번에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메뉴를 보시면요. 도구에 타이젠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젠의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젠 SDK 설치하는 건지 묻는 창이 뜨고요. 저희는 새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Install New 타이젠 SD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 동의가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를 묻는데요.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브라우저 탭을 눌러서 바로 C 밑에 타이젠 SDK를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클릭, 새 폴더, 타이젠 SDK. 네,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네, 넥스트 버튼. 그러면 이제 타이젠 SDK가 본격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지고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설치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이젠스쿨 사이트에 돌아왔고요. 지금 설치가 진행 중이었죠. 설치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패키지 매니저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에서 툴스에 있는 타이젠 메뉴를 통해서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젠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 IoT 프로파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oT 프로파일과 관련된 IoT 셋업 매니저, 그 다음에 IoT 헤디드 6.0 두 개의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보이실 텐데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밑에 트러블슈팅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액티베이션 요거를 체크해 주셔서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것 같으니 저는 패키지 매니저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 바로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같이 도구, 타이젠, 패키지 매니저 이렇게 실행해 주셔도 됩니다. 네,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이 됐고요. 이 중에 익스텐션 SDK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게 IoT 셋업 매니저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될 거는 IoT 헤디드 6.0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인스톨 버튼이 딜리트로 바뀌었는지 IoT 셋업 매니저가 딜리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IoT 헤디드 6.0도 딜리트로 바뀌었고요.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매니저는 꺼주셔도 됩니다. 다시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4페이지까지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기본적인 개발 환경 구축은 이제 끝났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할 때 사용할 필요한 개발자 인증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단 메뉴를 보시면 도구에 타이젠에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인증서를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인증서 이름을 입력하라 뜨는데요. 저 이름을 그냥 타이젠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요. 비밀번호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 기억하기 좋은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타이젠 IoT에서 센서들을 통제하는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API들은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이 플랫폼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빌리지 레벨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가 반드시 플랫폼으로 선택이 되도록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젠 인증서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인증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툴스에 옵션을 들어가 보신 다음에요. 옵션에서 타이젠 밑에 서티피케이션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만든 게 아까 이름이 타이젠이었죠. 이 타이젠을 만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실행이 되어 있네요. 이 중에 상단에 도구,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네, 현재 아무런 인증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이름을
저는 타이젠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젠. 네, 새로 인증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네임도 저는 그냥 타이젠, 어서네임도 타이젠, 비밀번호는 제가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프리빌리지 레벨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플랫폼 레벨, 네, 플랫폼으로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네,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가 제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구를 클릭하시고 옵션, 그리고 이 밑에 찾아보시면 타이젠이 있습니다. 타이젠의 서티피케이션. 네, 여기서 이 부분은 체크박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젠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지금까지 이제 타이젠 인증서까지 제대로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타이젠 스쿨로 돌아가 볼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게 참고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목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게 요 2번 챕터 Setting up your environment. 그래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타이젠 SDK를 설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한 플래싱 타이젠의 이미지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SD 카드에 타이젠의 이미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해커톤 참가자분들께는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즈베이 파일을 여러 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제공해드린 SD카드가 깨졌을 경우에만 이 메뉴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 굽는 것도 매우 간단한데요.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희가 나즈베이 파일 4죠. 4에 해당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있는 형태니까 헤드드 이미지를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받은 후에 IoT 셋업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요. 실행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 IoT 셋업 매니저의 부트 이미지, 플랫폼 이미지, 저희가 앞서 받은 번들 이미지, 이 앞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들 및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번 버튼, 아이고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이동됐네요. 번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제 SD 카드에 타이젠 이미지가 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니까요.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직접 구워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SD 카드를 꼽고 부팅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타이젠이 실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이미지를 구우실 분들 중에서는요, 한 가지 이번 해커톤에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 목차를 보시면 어펜딕스의 첫 번째 메뉴를 보시면 2021 IoT 해커톤 대상 추가 패키지 설치,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NUI라는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NUI 같은 경우에 현재도 많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N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추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달리 패키지, 타이젠 FX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 설치법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대로 명령어만 치시면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해커톤에서 기본적으로 C# 앱을 사용할 텐데요. 혹시 C 앱으로 개발을 하실 분이 계시면요, 여기는 네이티브 C 관련된 버그 픽스하는 패치를 설치해 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RPM을 다운받은 후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네, 혹시 C로 개발하실 분은 이 패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미 SD카드를 배포해 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구우시는 분들 빼고는 이 페이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기서 이미지 굽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여덟 번째 페이지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인터넷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설정은 매우 간단한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우 쉬운 방법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콘솔을 이용해서 조금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 쉬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해커톤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분이 모니터를 연결해서 헤드리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것처럼 매우 쉽게 인터넷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핸드폰 가로로 눕힌 거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터넷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화면 UI상으로 와이파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해커톤에서 나는 모니터를 사용 안 하고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모니터를 사용하니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잡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라즈베리파이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SD카드를 넣으신 후에 부팅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아이콘 개수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중에서 세팅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시는 것과 비슷한 제어판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맨 위에 와이파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변에 있는 AP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AP를 선택하시고 필요하시면 AP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고 연결이 되면 이 옆에 I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현재 이 라즈베리파이에 할당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한 라즈베리파이 IP 주소는 192.168.1.24, 이 번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개발 PC에서 라즈베리파이로 접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즈베리파이의 인터넷 설정은 아주 가볍게 끝났고요.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리얼을 이용해서 아까 같이 모니터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부품은 나눠드렸지만 이런 부품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부품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라즈베리파이에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됐고 라즈베리파이에 IP 할당이 됐죠. 거기에 이제 저희 개발 PC에서 라즈베리파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윈도우 검색바에서 검색한 다음에 실행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요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현재 제가 접속할 라즈베리파이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의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IP는 여러분이 사용할 라즈베리파이에 할당된 주소, IP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192.168.1.24였죠. 포트 번호는 26102. 요거 값은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고 Add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커넥션을 오프에서 ON으로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렇게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으로 한번 직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거의 IP 주소를 좀 찾아봤고요. 디바이스 매니저를 실행해 줘야 되겠죠. 디바이스 매니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가 출력이 됐고요. 여기는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 창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름은 여러분께서 임의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파이의 주소는 192.168.1.199번이네요. 네. 그래서 포트 번호 기본에 있는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Add 버튼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커넥션을 오프에서 ON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막 이렇게 로고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현재 디바이스와 연결이 돼서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발 PC와 라즈베리파이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개발 환경 구축은 거의 끝났고요. 네,
다시 타이젠 스쿨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로 한 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간단하게 타이젠 기본 정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번 해커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언어는 타이젠 C#과 타이젠 C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스마트 띵스 같은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마 타이젠 C#만으로도 모든 기능이 다 구현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아마도 타이젠 C#만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C#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타이젠 C4 앱을 개발하실 텐데요. C4 앱을 개발하실 때 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UI로 자마니 폼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NU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거쳐서 자세히 설명이 될 텐데요. 자마니 폼즈와 NUI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마니 폼즈는 MS가 만든 UI 프레임워크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타이젠, 윈도우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플랫폼이죠.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 다양한 개발 문서 및 샘플 코드들이 있어서 쉽게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NUI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에 특화된 U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NU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개발 문서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대신에 이번 해커톤에서는 저희 NUI 개발자분들이 해커톤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이나 내일 강좌들을 보시고 자마니 폼즈나 NUI 어떤 것을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실지를 정하셔서 관련된 개발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목차를 보시면요. 이 목차에서 타이젠 C3 UI 앱, 그 다음에 타이젠 C3 UI 앱, 그 다음에 타이젠 C 서비스 앱, 이 세 가지 프로젝트 만드는 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C3 UI 앱인데 자마니 폼즈를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3 UI 앱인데 NUI를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 개발 언어 대신에 C를 사용하는 서비스 앱을 어떻게 만들지 설명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 형태가 있는데요. 뭐 셋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자마니 폼즈 요거 하나만 테스트로 제대로 저희가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예, 자마니 폼즈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타이젠 안드로이드, iOS 및 윈도우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OS 및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MS에서 개발한 UI 프레임워크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는 NUI 소개가 있는데요. NUI도 잠깐 보고 올까요? 네. NUI는 다양한 타이젠 디바이스에 동작하는 타이젠 전용 2D, 3D GUI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 생산의 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이나 프로젝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메뉴에서 상단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뉴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요. 어떤 템플릿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개발 언어를 C#을 고르고 그 다음 플랫폼을 타이젠을 고르시면요. 여러가지 이제 타이젠에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타이젠 자물앱 요거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면요.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임의의 그냥 크로스 템플릿 1이라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요. 프로파일에서 프로파일을 고르라고 뜨는데요. 저희는 IoT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커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다음에 아마 플랫폼 버전을 물어보는 창이 뜰 텐데 그 버전에서 6.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솔루션 익스플로어에 이런 디렉터리 구조 및 파일이 자동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파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PC와 나즈벨 파일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상단에 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나즈벨 파일가 제대로 잡힌다면 컨트롤 F5를 누르면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앱을 설치하면 저 기본 템플릿에 있는 Welcome to Xamarin Forms.라는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셔도 되고요. Xamarin Forms.를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임의로 타이젠 IoT용 자마니 폼즈 템플릿을 하나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젠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들도 사용할 텐데요. 그 센서들 사용하는 누계 패키지도 미리 추가를 해놨고요. 자원의 펀즈도 최신 버전은 업데이트해놔서 요 템플릿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요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풀어보고요. 네, 압축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압축이 해제되면 타이젠 앱.sln 이게 솔루션 파일이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기본 프로젝트 생성이 됐고요. 네,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타이젠 앱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패키지라는 게 저희가 타이젠 센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단내 인터넷이라는 누계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템플릿에는 기본적으로 타이젠 단내 인터넷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메인 페이지는 자물이 첫 페이지에 뜨는 UI 페이지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보시면 기본적인 자마니 폼즈 UI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스택 레이아웃 안에 네이블이 있고 이 네이블의 이름이 웰컴 투 자마니 폼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192.168.1.199 라즈베리 파이를 잡아 놓았는데요. 여기 상단에 연결되어 있다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F5를 동시에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F5를 눌러서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타깃 화면에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 타깃 화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타이젠 앱 아이콘이 설치가 됐고 바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타이젠 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콘이 생겼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 저희가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인 앱이 실행이 됩니다. 웰컴 투 자마니 폼즈가 제대로 출력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저희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와 볼까요? 잠시만요. 네, 타이젠 스쿨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한 프로젝트가 자마리 폼즈를 활용한 타이젠 C3 UI 앱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UI를 가지고도 C3 UI 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거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NUI 템플릿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센서 접근을 위한 타이젠 단내 인터널 버전이 누계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NUI 가지고도 손쉽게 IoT 앱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타이젠 C 서비스 앱인데요. 요거는 C삽이 아니라 C로 짜야 되기 때문에 타이젠 스튜디오를 가지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혹시 C로 개발할 팀이 있으시면요, 이 프로젝트에 참조하셔서 프로젝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강좌에는 C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강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강좌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타이젠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